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천을 걷는데 날씨가 겨울 날씨예요. 어떻게 가을도 없이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학원 운영하고 이제 수험생분들과 늘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험 1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왠지 가을도 없이 이제 겨울이 온 것 같고, 특히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은 하루에 해가 이제 짧아지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 다들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일요일날 이제 지금 이제 노트북에 좋아하는 유튜브 이제 여러 가지 명상 음악이나 피아노 곡이나 그런 거 틀어놓고 이제 보통 독서랑 그리고 차 그리고 학생들 이제 온라인 관리하는 학생들 이제 상담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 날에 보통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소소한 행복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다양한 공부법 책들을 많이 읽고 있잖아요. 이제 공부법 책을 읽는 이유는 이제 수험생들 제 학원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만큼 많이 알아야지 상담을 각각 학생들에게 맞춘 식으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책 읽는 것 자체도 재밌고, 왜냐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들 공부법이 정말 다양하고 공통점도 있어요. 공부법에서 이제 보통 성공한 이제 분들의 또는 수험에서 각각 다른 분야지만 수업에서 각각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부법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영상을 찍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수험생들은 그런 공부법들을 참고할 때 이 공부법은 나에게 있어서 내 수험 스타일은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맞겠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 책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긍정 에너지 토리파님이 적으신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담할 때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걸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도 좀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는 글이 있어요. 초집중 상태, 완전하게 몰입한 경지. 만화 시리즈 드래곤볼을 보면 사이언이라는 종족의 주인공 스노공이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분노로 각성한 후 슈퍼 사이언 또는 초사이언으로 변신한다. 남자분들 잘 아시죠? 자,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초집중 상태란 바로 이런 것이다.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도 고도의 몰입을 통해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축구 선수의 경우 초집중 상태에 돌입하면 뇌파에서는 베타파가 솟구치기 시작한다. 이 베타파는 흥분해서 긴장감과 불안감이 고조될 때 나온다. 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의 초집중 상태는 다르다. 공부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오로지 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알파파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자, 이 부분 좀 볼게요.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사오TV님인가 그 내가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리신 계시는데 나중에 공부법 책들 좀 많이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좀 내각도 좀 한번 관련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내 과학과 공부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은데 정말 좋더라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초집중 상태를 만드는 알파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알파파는 안정되고 각성된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흔히 찬성, 그리고 명상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공부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짧게나마 명상하거나 명상 음악 등을 들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적의 주파수인 알파파가 증폭되어 안정감이 든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공부에 옮겨와야 초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저도 명상에 관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전에 학교생분들하고 이제 상담했을 때, 근데 그 당시는 학교생이 아니었죠. 저희 수강생이었는데, 08 클래스 수강생분들이었는데, 두 분하고 상담했었어요. 학교생 두 분. 첫 번째 학교생분은 그 당시에 자신이 매일매일 공부만 하루 종일 열심히 하다가, 일요일날 하루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 학교생분과 그 당시 상담했을 때 느꼈던 게, 그렇지,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왼종일 공부하니까 항상 머리를 쓰는데 머리를 안 쓰는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멍 때리기. 그러면 오히려 이제 월요일부터 공부할 때 조금 더 뇌를 더 활발하게 작동시킬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학생분은 제가 취미를 물어봤어요. 상담하면서 소소한 행복, 뭐 취미 어떤 게 있냐. 그때 그 여학생분께서 자신은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명상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참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명상을 좀 해보니까 수험생분들에겐 가장 최고의 취미였던 거예요.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시험과 관련된 명상도 많고 자존감과 관련된 명상도 상당히 많아요. 영상들이. 수험생들이 그런 명상을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듣는 명상, 제가 들었던 명상 중에서 저도 같이 들어보니까 자리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뭐 힘을 쭉 빼세요, 호흡을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이런 명상이 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수험생들은 진짜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많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풀 때도 있고, 뭐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있고, 가족들과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좀 추천하고요. 사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자투리 시험과 관련된 원래 영상이었어요. 수험생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저도 이제 편입을 공부했을 때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던 편인데, 관련해서 이제 명상이 이제 나와 있고, 또 여기서도 이제 토리파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다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좀 제가 수험생분들과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지금 읽어봤습니다. 또 다른 공유할 게,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공부법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자신과 잘 맞는 부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리파님이 또 적으신 분 중에서 리뷰하면서 녹음하기, 이 부분이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토플 학원을 다녔을 당시 터득했다. 당시 한 선생님의 강의가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무척 좋았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녹음해 자기 전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동할 때 들었다. 복습을 하면서 카테고리별로 큰 주제, 하위 주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내용들을 녹음한다. 주제별로 리뷰하며 녹음한 파일을 다음날 이동하는 시간에 듣는다. 음악을 듣거나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던 이동 시간을 생산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 무의식 중이라도 그렇게 듣고 있으면 모르는 부분이 발견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책을 찾아보게 된다.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자투리 시간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항상 수강생들에게 말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08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수험생분들에게 시간은 금이에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은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어떤 수험생분은 그 24시간을 철저하게 활용해서 많은 공부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공부 시간을 이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이제 갈 때쯤 한 달 동안에 가장 후회하는 게 수험생들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예전에 공부 시간 좀 많이 합해서 공부했을 걸 그 부분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은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 토리판 님처럼 명상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 공부했을 때 그냥 어휘를 좀 많이 봤어요. 특히 아까 뭐 전철 저는 편입을 공부했을 때 유명 편입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새벽반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새벽반 다녔을 때 그냥 영어 어휘를 좀 계속 봤어요. 눈으로. 영어 어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도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험생들이 보통 뭐 오전 교시, 오후 교시, 저녁 교시 나눠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오전 교시는 만약 자신이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를 공부할 때 자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독해용 어휘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앞부분에는 노트 전체적인 앞부분에는 나중에 기출을 풀면서 어휘랑 생활용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자. 왜? 또 나오니까. 그리고 뒷부분 쪽에는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하자. 왜?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이니까 그 어휘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자투리 시간에 보자고 했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거 생활용어 자료를 보실 분들은 그때 수거 생활용어를 암기한다기보다는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오후에 본인이 한국사를 공부한다 할게요. 그럼 뭐 필기노트나 판서노트 이제 봤던 거를 빠르게 흐름파악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저녁에 국어를 공부한다? 그럼 국어를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한자, 뭐 사자성어, 뭐 고유어, 표준어 뭐 등등등 아니면은 뭐 비문학 같은 거 뭐 한 문제 정도 뭐 풀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자투리 시간을 정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영어 어휘를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교시별로 만약 본인이 교시를 딱 정해서 공부한다면 교시별로 앞에 5분씩만 넣어도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는 토리판님처럼 녹음해서 뭐 강의를 녹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도 있잖아요. 자신의 목소리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밤에 운동 같은 거 할 때, 뭐 공원 같은 거 걸을 때, 그럴 때도. 그래서 예전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저희 합격생분들은 이제 한자나 뭐 사자성어 그런 거 강의를 보셔서 식사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렇게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혹시 강의를 볼 수 있다면 강의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는 그와는 반대로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 점심시간, 저녁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부하지 말고 진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소소한 행복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기 전입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영어로 공부하면 영어 어휘 한번 봐보세요. 왜냐면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뀝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자투리 시간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1시간 이상 생기는 게 1년을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없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 시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